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요. 짐을 양손에 2개씩 들고 머리에다도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나 좀 도와달라고 짐을 맡기죠. 다 맡겨요. 그래서 되게 보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짐을 더 지고 있어요. 왜요? 거절을 안 하니까. 대개는 보면 집집마다 이 짐꾼들이 있어요. 우리 근데 네. 집집마다 이 짐꾼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이 짐꾼들이 짐을 또 져. 계속 져. 한 가지만 지는 게 아니야. 2개도 지고 3개도 지고 4개 지고 계속 쳐요. 왜 그래요? 거절을 안 하니까 그래. 거절. 내가 이번에는 너무 힘들겠어. 내가 이번에는 안 되겠어. 야, 도와줄 수 있지? 야, 나 좀 도와줘. 야, 이번에 내가 좀 너무 상황이 그래. 나 좀 도와달라. 아, 좀 내 거 좀 봐달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 왜요? 수능형이잖아. 이분들은 그대로 수능형. 얼마나 내 삶이 없고 타인의 삶만 살고 있잖아요. 계속. 누구 짐을 져요? 자기 짐을 안 지고 있잖아요. 다 너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너의 짐. 다 누구 짐이에요? 내 짐 아니에요. 다 너무 짐 지고 있어요. 내 짐 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내 삶을 못 살잖아요. 전혀. 아이고 어떡해. 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안을 더 쳐다보자고요. 왜 이렇게 짐을 계속 지고 가게 되는지. 타인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수능형의 문제는 분리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리불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생각이 나요? 분리불안. 자, 엄마가 떨어지면 불안해. 그렇죠? 그 불안하지만 그 뒤에 뒤돌아보면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합격을 가죠. 엄마하고 떨어져서 학교를 가잖아요. 엄마하고 떨어져서 유치원에 가고 엄마가 떨어져서 어린이집을 가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함을 대상의 향상성이 발달하지 못했어. 엄마가 내가 딱 보면 자, 엄마가 내가 내 눈에 엄마가 보이나 안 보이나 엄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분들은 엄마를 계속 옆에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붙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내가 남편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내 옆에 붙어 있어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절이나 자기 주장을 잘 못하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남한테 계속 맞춰서 살고 남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야, 짜장면집에 가. 너 뭐 먹고 싶냐?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탕수육 먹을래? 뭐 먹을래? 엄마가 골라줘.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해. 좋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말을 할 수.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자기 주장을 잘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까시랍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아이들일 수 있어요. 수능형은 상대의 취향이나 기호를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연결감과 하나됨을 넓혀가려고 한다.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옆에 없으면 내가 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공유한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한다. 그것을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내 것으로 약간 바꾸고 내 것으로
뒤집고 내 것에 따라서 바꿔서 나 안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주는 대로 그냥 내 안에 꿀꺽 다 그냥 삼켜버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갈아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사라고 했어요. 내사.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 내사.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보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저 사람이 보니까 그 꼴배시는 것이 보이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걸 뭐라고 했죠? 그건 투사. 밖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 안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는 것은 투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다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안의 것으로 다 받는 것은 내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거르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내 안에 받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능형이 대인관계에서 맞는 어떤 그 만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 갈 때 억제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그 그래프 처음 그래프에 봤을 때 억제한단 말이에요. 내가 집사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딱 가두고 여기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방어적이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못해요. 이것이 항상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손해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소극적일 때, 방어적일 때, 먼저 다가가지 못할 때 내가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경험들적으로 아시지만 말을 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주고 엄마가 누구 얘기를 먼저 더 잘 들어주냐면 와서 끊임없이 졸라대고 먼저 이야기하는 아이들한테 계속 와서 이야기하니까 걔한테 먼저 줘요. 아이들이 5 있고 6 있고 7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놈이 뭐라도 부추라도 하나 얻어 신느냐 하면 저처럼 가만히 있어서 주는 대로 신발을 신는 아이들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동생처럼 엄마 장에 가가지고 희맛자락 붙들고 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부추 사줘 이거 부추 사줘 부추 사달라 할 때까지 사달라고 하는 애는 부추 사신고 다녀요 학교를. 이렇게 약간 소극적이냐 방어적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어떤 나의 삶의 질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꼭 제가 뭐 부추를 신느냐 고무신을 쓰느냐 이렇게 제가 뭐 비유를 하기는 했지만 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자리에 가서는 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이럴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내가 주도적이 못 되고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돼서 항상 그 방어적이 되어서 내가 나의 것을 챙겨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받는 자리에서 내 못 받아와 봐요. 얼마나 화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저 사람들 위해서 다 양보했어. 저 사람 행복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할걸요. 아마. 자기가 화나는지도 모르고. 수능형은 관계의 갈등에 매우 취약하다. 분리불안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왜 갈등을 견디지 못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래요. 관계가 끊어질까봐. 근데 일회성 거절이 존재의 거절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것들을 빨리 인식을 하는 게 빨리 그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수능형의 특징.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못 견뎌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못 견뎌요. 관계가 불편하면 다 힘들죠. 하지만 관계가 불편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때는 관계가 단절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불편해서 보는 것이 너무 힘들면 어때요? 잠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네. 특별한 이유 없이 가까운 상대가 자신을 싫어하거나 떠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제가 이 생각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떠나갈까? 이 생각이 은연중에 제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었더라고요. 자신의 실체를 알면 상대가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거절이나 부탁,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는 게 무척 어렵다. 저는 근데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면 1차적으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도 못하고 갈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성급하게 사과하거나 상대의 요구에 따른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뭔가 네가 잘못이지 그러면 빨리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푸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도 조금 통찰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는지. 네. 막 미리 막 빨리 나와가지고 최고로 1등으로 나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게 생각하기도 전에 그 사람 미리 나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한번 내가 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능형일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이상 눈치를 보고 상대의 기분이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고 심지어 상대의 무례한 행동까지 이해하려다 하다 보니 말조차 하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 말 못해서 뒤늦게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을 해야 돼가 안 힘들어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그것을 막 관계가 단절될 때까지, 관계가 꼬일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며 함께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늘 선택권을 상대에게 넘긴다. 수능형들, 상대와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힘들어 갈팡질팡. 싫어도 좋은 척, 몰라도 아는 척,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솔직하지 못하다.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럽다. 이게 너무 혼란스럽죠.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를 채우려고 애쓰느라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러한 삶을 수능형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굉장히 바깥쪽에서 보면 참 착하다. 참 저렇게 착한 사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비춰지기 쉬워요. 이것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어느 정도 수능형의 수능형의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수능형의 경향들이 전부 있어요. 있지만 그것들이 막 50%, 60%를 넘어서 나의 삶을 그 수능형으로 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도대체 나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병이 나는 거죠. 도대체 내 삶은 뭐였는가? 언제 와요? 갱년기 때. 잠 안 올 때. 여러분 갱년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가 여러분 에너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밖으로 에너지를 쓸 때가 있고 자기 안으로 에너지를 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 사춘기 때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죠. 사람들이 되게 아이들이 그때 방황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언제 있냐면 갱년기 때. 그때 사람들이 뭐 해요? 나를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에너지가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갱년기 때 이제 막 그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고 해요? 갱년기가 이긴다 하죠. 네. 안으로 에너지가 나가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냐면 내가 그때는 뭐냐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고 그러라고 에너지가 나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대개는 갱년기가 되면 나를 불러봐요. 나를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자식 새끼들 이렇게 키웠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연습을 하세요.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뭔가를 들었으니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듣고는 내가 뭔가가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그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할 것인지 늘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쿡 찔렀을 때는 그 말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수능형의 유형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나의 삶이 전부 막 70%, 막 80%
내가 너무 힘들도록 이 수능형으로 살아가면 너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불행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만 계속 들어주고 있는 것을 내 친정 엄마가 보면, 내 친정 아빠가 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으라고,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가고 있어. 친정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나를 보면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좀 정리를 해보시고 내 안에 수능형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또 내가 약간 바꿔야 될 것들이 무슨 모습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가 좀 더 가벼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